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뒤통수가 제대로 터진 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입니다. 그렇게 친명을 자처하던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을 걸며 사실상 반명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더 난리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난동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김민석, 밖에서는 조희대.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전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레임덕의 첫 신호까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김민석이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을 때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석은 당에서 민심을 대변하는 척하고 청와대는 당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하면서 적당히 조정하는 그림.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김민석의 주장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김민석이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공제 축소를 두고 사실상 증세 성격이 있다며 세 부담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당과 정부가 서로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나눠 맡았다고 보기에는 공개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가 막혔습니다.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친명, 반명, 대통령 지키기, 대통령 흔들기,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실제 정책 하나를 올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친명으로 불렸던 김민석은 이재명 정부안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친청계로 분류됐던 최민희는 정부 세제안을 두고 이재명표 민생개혁안으로 손색이 없다며 큰 방향이 맞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전당대회 때 사용했던 친명, 반명이라는 말의 허망함이 드러나지 않나요? 정부안을 지키자는 쪽이 반명 취급을 받았고 정부안을 뜯어고치자는 쪽이 친명의 대표주자였습니다. 그럼 대체 친명이 뭡니까? 저는 김민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대표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당정관계라면 정부가 틀렸다고 판단했을 때 당이 정부에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면 전당대회에서는 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반명이라고 몰았습니까? 정청래가 다른 말을 하면 대통령 흔들기. 김민석의 이견은 소신이고 정청래의 이견은 반명입니까? 그리고 이 역겨운 정치가 벌써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김민석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는 장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제 정치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전혀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전당대회 내내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당내 정치인을 줄 세우면 당장은 대통령이 강해 보이겠죠. 모두가 하나같이 가면을 쓰고 대통령 뜻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당대표가 된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민석에게도 김민석의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수도권 민심이 있고 자기 지지층이 있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전에 충성 경쟁과 권력을 얻은 뒤의 권력 관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한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드는 건 당 안에 김민석만이 아닙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다시 정면으로 터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관 후보를 기존의 대통령 대면제청 관례와 달리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해버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해버리고 패싱해버린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것에 대해 김민석은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하고 아예 조희대 씨라고 부르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기억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청래가 이걸 1년 전에 했습니다. 2025년 9월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1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희대 사퇴 요구에 대해 개인 의견이다.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 심지어 당시 청와대 역시 사퇴는 논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웃기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조이대의 사퇴를 추진했을 때는 자기 정치한다 반명이라며 몰아갔던 이재명 세력들이 뒤늦게 조이대를 사퇴시키겠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쓰레기 정치와 재래식 언론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에게도 이제 간단합니다. 조이대를 향해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다 했습니다. 최악의 대법원장 조이대 씨, 당장 나가라. 좋습니다. 이제 말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행동입니다. 조이대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사법개혁을 어디까지 추진할 겁니까?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더 강한 조치까지 실제로 검토할 겁니까? 아니면 며칠 동안 강한 말만 쏟아낸 뒤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특히 김민석은 더 보여줘야 합니다. 정청래가 1년 전에 먼저 하자고 했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선을 그어놓고 이제 와서 더 큰 소리를 쳤다면 적어도 결과는 그때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스워집니다. 정청래가 먼저 싸우겠다고 할 때는 정치적 부담부터 계산에 막아놓고 1년 뒤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그때 막았던 사람들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장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당에서는 김민석이 정부 세제안을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김민석의 핵심 우려에 공개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놓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조이대 대법원장과 새로운 정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리얼미터가 8월 17일 발표한 조사에서 43.0%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였고 5주 연속 하락했고 호남을 제외하면 30%대에 머무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레임덕의 초기 신호를 의심하는 것이 전혀 과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레임덕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레임덕의 본질은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몇 명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정치 세력이 대통령의 의중보다 자기 정치적 이해를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는가입니다. 그게 시작되면 권력의 구심력이 풀리기 시작하죠. 선거 전에는 누구나 이재명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까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은 이재명의 뜻이 아니라 김민석의 뜻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대부분 예상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당내 정치인을 줄 세우지 마라. 다른 의견을 반명으로 몰지 마라. 정책과 원칙으로 경쟁해야지 누가 대통령과 더 가깝느냐를 당대표 선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그 정치가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더 강한 정치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다수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편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해서 다시 선택받는 겁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놔두고 신명과 반명을 가르고 자기와 다른 목소리를 주변으로 밀어내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당 안의 질서를 새로 짜려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던 정치가 오히려 자기 내부에 거대한 반발을 만들고 친명이라고 세워놓은 당대표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1년 전에 정청래가 제기했던 조이대 문제는 더 커져서 다시 대통령 앞에 돌아왔습니다. 남이 무덤을 판 게 아닙니다. 스스로 판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구조적으로 오래 붙들어두려는 시도는 결국 역설적으로 그 권력을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던 것이죠. 우리는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권력자의 정치는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판을 관리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역사는 늘 비슷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권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견제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더 오래 가겠다고 자기 편만 남기고 더 강해지겠다고 다른 목소리를 없애려 했던 권력은 결국 그 순간부터 안에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며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판 셈입니다. 어쩌면 민주주의에서 구조적 다수를 권력의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정치적 자살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계속 이기려고 판을 고치는 순간 정작 왜 국민에게 선택받아야 하는지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도 새로운 구조가 아닐 겁니다. 다시 선택받을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구조적 다수의 정치가 정말 민주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자기 내부의 갈등과 견제를 키우면서 스스로 권력의 구심력을 허물고 있다고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